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배틀전북 4월 10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과의 대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비례의원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미래로 당선이 된 5선 중진 반연에 오른 조배숙 당선인을 만나겠습니다. 조배숙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5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국민의 미래죠. 그 비례 정당에서는 이제 그 비례 이제 순번에 13번으로 재조정이 되어서 예, 이렇게 그 당선이 되는, 그래서 22대 국회 입성하게 되는 그런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 전북 도민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지지 덕분으로 생각하고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정확하고 적확할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을 돌아봤을 때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있으셨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비례 순번 발표했을 때 순위도 못 들었죠. 예, 그때 굉장히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선은 이제 전라북도 지역 10개 지역의 총선 후보자들이 분명히 국민의힘에 그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비례 안정권에 5명 그렇죠. 험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호남을 얘기하는데 그 인사가 한 명도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중앙당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은 후보 전원 사퇴하겠다, 예, 이렇게 배수진을 쳤고, 또 이제 정운천 의원님께서 호남 총괄 선대위원장이셨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정운천 의원님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좀 당 지도부가 좀 하루 빨리 바로잡아 달라, 아니면 본인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하셨고요. 예, 또 이제 도당 당원 여러분께서 또 상경하셔가지고 당사 앞에서 어떤 항의 집회를 하면서 그런 의사 표시도 하셨고, 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염려해 주시고 음. 도와주신 덕분에 이 극적으로 비례대표 순번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합당을 했기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네, 저희가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운천 의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운천 의원은 정말 이제 3선의 진입을 그렇게 이제 열망하셨는데 역시 지역구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만 3선이 이렇게 어려운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래도 조배숙 당선인은 정운천 의원에게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총선 이후에 만나셨습니까? 전화 통화라도 하셨습니까? 네, 예,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번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분께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 여기 험지에서 또 우리 국민의 힘을 위해서 그 계속 활동하셨던 정치인이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그 역부족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아쉬움을 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동안 이제 본인이 그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저에게 당부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좀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촌 의원님께서 계획하시던 것, 하셨던 걸 이렇게 잘 저희가 같이 이어받으면서 그것을 좀 완성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5선이 되셨는데요. 처음에 정치를 하셨을 때 그 마음가짐, 초심과 지금 이제 5선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정치를 특히나 전북을 그래도 이제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물론 비례로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당도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정도에 올라오신 5선 의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드세요?
네. 항상 좀 처음같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제가 현역 생활을 하다가 인제 낙선이 돼서 원외 생활을 이제 2번 했거든요. 예. 4 년씩. 그렇죠.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 원내에 있어서 그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폭이 크니까 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또 그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인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익산의리 지역구여서 예. 지역구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 전체를 그 보는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 그 정치 상황을 보는 이제 입장이 되어서 예. 5선이 되니까 주위에서 어떤 기대도 크고 또 당에서 또 주어주는 미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좀 그 책임의 무게를 좀 많이 느낍니다. 예. 사실상 이제 호남에서는 이번에 전부 민주당의 의석을 차지해서 조배숙 당선인께서 이 여당과 유일한 소통 통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운천 의원이 그 쌍발통 가교 역할을 해 오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북의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조배숙 당선인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호남에서 뭐 지역구에서 몇 분이 좀 당선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운천 의원님과 이정현 전 의원님 기대를 했는데 전남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이시죠. 그런데 두 분 다 입성하지 못하셔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어떤 소통 창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그 의원들과는 이제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되지 않도록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예. 싸울 때는 싸우면서도 전북 발전을 위해서 협치가 필요한 일이라면은 뭐 가장 먼저 나서서 할 생각입니다. 예. 누구보다 이제 지역구에서 4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비례이긴 하나 국민의힘 안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또 내주셔야 되고 오히려 당 안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더 큰 목소리를 내셔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국립의전원법이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동의가 필수적인데 그 같은 국민의힘의 당 안에서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설득할 것인가 이런 각오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사안마다 들여다보면은 우리 지역의 논리나 바램하고 예. 또 여당이나 기재부 이 같은 이 정부의 논리가 상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대광법 이런 저희들은 희망을 했는데 이러한 서로의 논리가 상충이 돼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이제 4번의 이제 사선을 하는 동안 많은 법안도 통과시켰고 그런데 이게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을 발휘해서 여당과 정부를 좀 설득을 해서 좀 잘 풀어가야 되겠죠. 예, 예. 자, 22대 국회 개원하면 조배숙 당선인께서는 상임위에 대한 고민 또 의정 활동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구 절벽 재앙이거든요. 예. 저출산 문제죠. 저출산은 우리나라는 다른 뭐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혼인에 의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혼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청년들한테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법안을 이제 좀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임위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법사위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전북 특별자치도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상임위가 법사위하고 행안위였어요. 예. 그래서 이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손봐야 될, 보충해야 될 입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을 좀 제대로 심사하고 이런 부분이 법사위가 주요하기 때문에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조배숙 당선인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정치 여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국민의당에도 몸을 담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정당 선택을 이렇게 여러 번 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당은 이제 민주당이었죠. 예. 민주당.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 바람으로 이제 국민의당 그쪽에 이제 몸을 담았고 예. 주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 활동을 했었죠. 예,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민주당 호남을 대표하는 이 민주당이 저는 그 DJ 때의 그 민주당이 아니다. 예, 어떤 다양성과 포용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일방적이고 그리고 또 이 급진 좌파의 색깔로 인해서 당의 그 추진하는 방향이나 또 이거 이념적으로 너무 이렇게 편협돼 있고 내 편가르기 예.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어허.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또 벽을 쌓는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어제의 신기술이 오늘의 휴지 조각이 되는 이 급격한 기술 발달의 시대에 이 경제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앞선 그 기술 개발이나 이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에 과거에 자꾸 집착해서 과거를 들춰내고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예.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가야 될 이 지점이 어딘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던 거죠. 예.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정당 쏠림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이 남아 있는 구조. 이 부분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정당의 변화를 주셨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또 제가 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또 예. 제 마음을 아시고 또 말씀해 아하,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치적 그 과정 속에서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에서 조배숙 당선인께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역시 중진으로서의 힘을 보여주는 역할, 전북 정치력의 강화와 더불어서 가교 역할, 아마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22대 국회 이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누구나 자기 지역에 속한 공동체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이번에 이제 당선된 그 의원들 환영회를 가보면 예. 그 의원님들의 말씀이 다 전북이 소외되었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여당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너무나 쏠림 현상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충청권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일방적인 쏠림 현상보다는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이렇게 스윙 보터 역할을 하니까 정치권이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정책과 예산으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 워낙 정해져 있고 뭐 잘 안 해줘도 찍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해줘도 그냥 답이 없으니 그냥 어떻게 되면은 그 방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뭐 외지로 나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치권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게 경제 발전에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선의 중진이라는 역할 무격했습니다만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 미래로 비례 대표로 당선된 조배숙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네, 페트롤전북 특집 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강경숙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경숙입니다.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22대 총선에서 우리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당당히 정당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 강경숙 당선인도 함께하게 됐는데 먼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전북 도민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총선에서 정말 놀랍게도 전북의 투표율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보여주신 지지율이 45.53%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북도민의 그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또 조국혁신당이 보여주셨던 그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도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아서 저희가 감사하며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북도에 저희가 제일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남원의 딸이고 이제 전북을 대표하고 또 조국혁신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지민 비조란 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수식어를 떠나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의 근거 그리고 그 지지만큼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될 텐데 도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현 정부의 그 민생 파탄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민심과 맞물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사실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지민 비조 이제 이런 구호들이 상당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고 상승세를 탈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조국혁신당이 선제적으로 이제 피부로 체감하고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가슴으로 공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앞으로 아무튼 저희가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희로서는 지금 더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예,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면서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민주당 측 비례로 도전하셨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네. 민주당에서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글쎄요, 민주당은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국혁신당은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애기 정당입니다. 신생 정당이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좀 심판하자라고 하는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함께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민주당은 거대 양당 그 정당의 하나로 조국혁신당에 비해서는 그 운신의 폭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속도가 사실 다르죠.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런 면에서 좀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나서 12척의 쉐빙선으로 이제 좀 확실하고 빠르고 선명하게 나아가자. 이제 그런 면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2척의 쇄빙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런데 조국 혁신당 이름부터 이제 조국 대표가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12명의 비례 당선인이 얼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일까? 여기에 대한 걱정일까요? 또 기대가 많은 게 현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강경수 당선인의 어떤 정치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장점을 내세우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조국 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저의 예.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관련 디넷 문제라든지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이렇게 기소청을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언론을 조금 따라서 이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한 대안과 EBS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그런 관련된 문제를 제가 조금 빠르게 선제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분명하고 조금 빠르게, 왜냐하면 그 희의성도 있는 것이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이제 이슈가 이제 국민들한테 파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싱크탱크 그룹이랄까 참신한 인사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각각의 12명이 다 각각 분야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예.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이제 지금까지 과감하게 하지 못한 일이 혹여라도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작동한 이유로 우리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대와 지지를 가지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또 그리고 그러나 이제 앞뒤를 분명히 살펴야 될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라는 예. 것이 또 그냥 무조건 뭔가 질러내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조금 더 거대 정당과는 좀 차별화돼서 갈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막 가려져 있는 부분,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12명의 당선인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별 전문가이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분야의 강경수 당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위원, 또 서울시청 평생교육 자문위원, 역시 전북교육청 인사위원 등 굵직한 주요 업무들을 맡아 오셨습니다. 이런 업무를 맡아 오셨던 이유를 정치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실은 저는 이제 정부 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 교육부의 공무원이기도 했었고,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라든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하는 거에서 본회의위원은 상당한 결정 권한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일을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이제 어떤 시스템이랄까, 이슈라 그럴까, 뭐 의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제 고민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생긴 거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일종의 부채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기 듣게 좋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어떤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이라든지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마 20대에도 제가 특수교육을 선택했겠죠. 예. 그 당시에는 특수교육이라는 것이 이미 그 개념을 잘 모를 때에도 그 일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일을 좀 다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권한이 주어지면 그런 기회가 충분하게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 액티브하고 아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 학부 전공이 특수교육학과인 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문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정부 활동을 해오셨기에 22대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 상임위부터 관심 갖는 분야가 어디이고 또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상임위는 아무래도 사실 제가 복지 분야에서도 좀 일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요. 예. 교육 분야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 당에 교육을 맡을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제가 될 수도 있어서 교육위로 이제 지원을 했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제 분야별로도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이제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이랄지 그 글로벌 경제의 환경 속에서 그런 교육 내용이 이제 충분히 현대화되지 못하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적이거나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육의 질적 차이가 또 여전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이제 글로컬 사업이니 라이즈 사업이니 이제 그런 그렇죠.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그 이제 지자체 교육 역량이 얼마나 담보되어서 제대로 그런 것이 이끌어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 없는 학과는 이제 통폐합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 지역 불평등이 자칫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예. 어떤 지역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18개 상임위 뭐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교육만큼 다양하고 어려운 분야가 있을까 싶습니다. 입시를 향한 초중고의 학교 과정 그리고 또 대학에서는 역시 인구 감소 속에서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지방 대학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그로 인한 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 활동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다양한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면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기에 특히나 우리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지역구 의원은 아닙니다만 전북을 네. 대표하는 11번째 또 12번째 의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들을 비례 후보들 당선인들께서는 총선 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어떤 애정과 관심을 좀 갖고 계세요? 지역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제가 이제 남원 출생이고 예. 또 이제 전북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표방했던 거는 그냥 표를 얻기 위한 단순한 이제 단빨마적인 그 이제 제시는 아니었고요. 예. 실제로 제 진심을 담아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아직은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파악하기로는 뭐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더불어서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라든지 전라일보 사설을 보니까 아주 공공기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추세를 좀 완화해 줬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보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혁신도시 시즌 2의 추진이 지금 이제 총선 이후 연기된 면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제가 좀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살펴보고 싶고요. 저로서는 이제 교육 파트에서 실제로 제가 전북 지역의 그 선생님들하고 만났습니다. 아하. 그 교원 단체들하고도 이미 예. 교류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법안을 이제 성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역마다도 또 교육의 그 기능이랄까 니즈가 좀 다르거든요. 요구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돌아가는 맥락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단체들 그리고 어떤 그 조직들하고 계속 연계하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월요일이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날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그 어떤 공공주택과 관련된 전북의 어떤 그 전체적인 이제 실증적인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온 김에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고 예. 전북에 대한 어떤 주택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계열에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사실은 교육의 문제하고 또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모든 인프라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지 또 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지금은 만나고 공부하고 각 분야에서의 요구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청하면서 듣고 조정하고 이제 그런 거에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비례대표 당선이긴 하나 이제 전북의 딸 말씀하셔서요. 전북의 어떤 현안들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북을 향한 전북 특별자치도를 향한 입법들 또 국정 과제들이 올라올 때마다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는 마음들 크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이제 조국혁신당은 우리 쪽에서 정당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 나오고 있는데 지난 조국 대표와 함께 방문했을 때 지역 기자들로부터 지방선거에 참여에 대한 질문 받으셨고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도 이제 하나하나 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당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전라북도당이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좋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일하는 분위기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선거를 당연히 지역 하나하나 사실 그게 이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예. 이제 어떤 모세혈관으로 쫙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어떻게 챙겨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직은 신생정당이라 예. 구체적인 그림이 확 나온 건 아니지만 고민하면서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민주당하고의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학구도도 잘 살펴가면서 섬세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앙당 차원에서 대처해야 될 일이 있고 풀어가야 될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또 지역에서도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지지를 하셨기에 지역 현안 특히나 또 지방선거의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또 지역 현안을 의제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네. 22대 국회 개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복지나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상임위에 대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끝으로 마무리 말씀 도민들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국회로 보내주신 전북의 딸 강경숙입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검찰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저 강경숙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사직생의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과는 다른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조국혁신당 비례 당선인 강경숙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페트로 전북 특집 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